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작은 부엌 가운데에 걸려있는 오래된 전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김동일 할아버지의 마른 손에 비쳤다. 70살을 넘긴 이 남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뒷마당의 작은 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좋아, 이 배추 몇 묶음은 아침에 금방 팔릴 거야. 라며 그는 작지만 깊은 기쁨이 묻어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 끝자락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은 마치 세월을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홀로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먼 곳에서 일하며 명절 때나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늙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이 자기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라며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을 보며 스스로 위로하곤 했다. 그날 아침, 고요한 부엌에서 그는 채소 바구니, 잘 익은 붉은 고추 몇 개와 흰무 몇 개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여보, 나 아직 건강해요. 그냥 심심하지 않으려고 조금씩 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없지만 난 여전히 애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전구가 살짝 깜박이며 옅은 노란빛이 주름 가득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김 할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독이 숨어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채소 묶음을 대나무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채소 잎들이 서로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는 마치 대지와 하늘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그의 마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아침마다 작은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햇님은 아직 졸린 듯이 보였고 빛은 수평선에서 겨우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 씨는 오래된 자전거를 집 앞 현관으로 끌어냈다. 이 자전거는 20년 넘게 그와 함께 좁은 마을길을 다니며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타이어는 닳아있고 프레임은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마치 김 씨 자신처럼 소박하고 성실한 농부로서 삶은 멈추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대나무 바구니를 자전거 뒤 짐바지에 단단히 묶고 신선한 채소와 채소 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했다. 아침 이슬이 그의 손에 닿아 차갑지만 상쾌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아마 장터에서 할머니 친구들을 만날 텐데 채할머니는 오늘도 김치를 가져오셨을까?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을 달리면서 김 씨는 차가운 바람이 주름진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 따뜻함은 두꺼운 옷이나 태양빛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들과 매일 품고 다니는 작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넓은 논을 지나면서 이슬에 젖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올해 벼가 이렇게 잘 자라니 다들 좋아하겠지. 나는 텃밭에 남은 채소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괜찮아. 장터로 가는 길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수공예 품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몇몇 사람들이 김 씨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채소가 금방 다 팔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주부들이 집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를 좋아하니까요. 부산시장 근처에 다다르자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고요했던 시골의 정취는 사라지고 상인들의 요침과 웃음소리로 가득 찬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졌다. 김 씨는 길을 막고 있는 복잡한 차량들을 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값비싼 자동차들이 길게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그는 자전거를 조심히 조종하며 지나가야 했다. 시장 근처 큰 길을 지나면서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그의 목도리가 바람에 펄럭이며 빨리 일을 끝내라는 듯 재촉하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자전거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퀴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고 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며 신선한 채소와 무 몇 개가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는 급히 일어나 채소를 주우며 길가에 주차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바라보았다. 차체에 길게 긁힌 자국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런. 그가 떨리는 손으로 채소를 주우며 중얼거렸다. 왜 하필 이렇게 비싼 차에 부딪혔을까?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깔끔한 옷차림에 그는 환한 얼굴로 김 씨를 노려보았다. 노인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자전거 핸들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입니까? 그는 화를 내며 김 씨를 가리켰다. 노인네가 이 차를 배상할 돈이나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며 웅성거렸다. 불쌍한 어르신이네. 하지만 저 차는 정말 비싸 보이는데. 김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돈을 모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진 마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오히려 젊은 남자의 화를 더 자극한 듯 보였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날카롭게 말했다. 늙은이, 집에서 쉬지 여기 나와서 사람들한테 폐를 끼칩니까? 그 말은 김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을 하나씩 주었다. 상황이 점점 긴장되던 그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중년의 여성이 걸어오며 하이힐이 도로 위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냈다. 군중은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길을 내주며 양옆으로 흩어졌다. 우아한 외모와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지은 씨의 모습에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제네시스 차량 앞에 멈춰서서 현장을 스캔했다. 긁힌 차량, 허리를 굽혀 채소를 줍는 마른 노인, 그리고 여전히 짜증을 내며 성급해 보이는 젊은 운전사가 있었다. 당신이 내 운전기사인가요? 한지은 씨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 남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이사님. 이 노인이 자전거로 차량을 긁었고 제가 처리 중입니다. 한지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처리라니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그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운전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차바퀴 근처에 떨어진 물을 줍고 있었다. 한지은 씨는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김 노인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머금은 채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단지 손이 미끄러져 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지은 씨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된 얼굴, 흩어진 채소들, 걱정 어린 눈빛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가 긁히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당신은 어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나요? 운전사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몇몇은 속삭였다. 저 여성 정말 잘 처리하네. 맞아. 부자 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드물지. 한지은 씨는 김 노인에게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는 이렇게 작은 스크래치로 큰 문제를 만들 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노인은 감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다. 오늘 아침, 저는 장터에 채소를 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로 오다가 자전거가 미끄러져 제어를 잃고 차를 긁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만약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돈을 모아서 변상하겠습니다. 다만 제발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한지은 씨는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본이 매우 솔직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 같네요. 이 차는 약간의 긁힘밖에 없으니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말을 듣고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사님, 이건 그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누군가 차를 망가뜨려도 똑같이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지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예의라는 것을 아세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꾸짖거나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어르신이 몇 살이신지 알고 계세요? 노인을 공경하면 복이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운전사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군중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김 노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한지은 씨를 향한 존경심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분 말씀 정말 옳다. 요즘 이런 어른 공경하는 사람 찾기 힘들지. 김 노인은 이 말을 들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신이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작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한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손짓하며 그를 막았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는 수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김 노인은 당황한 듯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지호야, 아버지다. 시장 근처 큰 길로 와라. 아버지가 좀 문제가 생겼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한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녀분이 오시면 이야기를 계속 나누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멀리서 한 대의 오토바이가 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군중이 모여있는 곳 근처에서 급정거했다. 젊은 남자가 헬멧을 벗으니 걱정스러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김지호, 김 씨의 외아들로 재빨리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는 물으면서 급히 김 씨의 몸을 살펴보았다. 김 씨는 조용히 손을 저으며 신 듯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문제 없다, 지호야. 그냥 실수로 다른 사람 차를 긁었어. 내가 사과를 했지만 운전사가 보상을 요구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와서 좀 도와주길 바랐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말을 듣고 지호는 제네시스 차를 바라보았다. 햇볕 아래 반짝이는 페인트 위에 긴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길을 덮은 것은 근처에 서 있는 운전사의 불쾌한 표정이었다. 화를 참지 못한 지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차가 조금 긁힌 걸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이미 사과하셨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운전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한 여성이 재빨리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지호를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분의 아들이신가요? 지호는 여전히 긴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그의 아들입니다. 이 일은 제 아버지 잘못입니다. 하지만 당신 운전사의 태도는 지나쳤습니다. 당신이 차 주인이라면 제가 수리비를 지불하겠지만 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에는 온화함과 지혜가 섞여 있었다. 진정하세요. 제가 차 주인이고 운전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일로 어르신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상할 정도로 심각한 일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지호의 화를 가라앉혔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지호야, 아버지가 이미 말했잖니.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분도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는 한 여성을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 아버지가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수리비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긁힘은 수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태도이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운전사를 향해 돌아서서 다시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말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주변은 고요해졌고 군중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군중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저분 말이 맞아요. 이런 처리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네요. 그녀는 다시 김 씨를 바라보며 떨어진 몇 묶음의 채소를 주워 대나무 바구니에 깔끔히 담았다. 이 채소와 깨진 달걀에 대해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는 급히 손을 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차를 긁어놓고 이제 제가 보상을 받다니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큰 돈을 꺼내 김 씨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냥 받으세요. 이건 수리비가 아니라 제가 이 채소를 사는 겁니다. 저한테 물건을 파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 씨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떨며 돈을 받지 못했다. 지호도 옆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머리를 숙여 말했다.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는 단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미 복잡한데 조금의 자비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때 한 여사는 김 어르신과 지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 어렸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감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김 어르신, 지호. 두 분을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어르신과 지호는 그녀의 진지한 말투에 놀랐고 주변의 군중들 또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녀를 주목했다. 도로 한가운데 우아하게 서 있는 그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 여사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을 가득 담고 있었다. 저는 경주 근처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김 어르신처럼 야채를 팔던 분들이셨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몇 시간씩 앉아 야채 한 단을 팔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저는 늘 봤어요.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셨죠. 어머니가 곤란을 겪으실 때, 사람들이 가격을 후려치거나 모욕하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노동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그 말에 김 어르신과 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김 어르신의 눈이 살짝 흔들렸고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듯했다. 이 차는 비쌀 수 있지만 제게는 인간다움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에 난 작은 흠집은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존경이나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김 어르신께서 사과하셨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떨었다. 한 여사님,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책임이란 점에서 어떻게든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다정하면서도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지호 씨, 당신은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죠. 하지만 물질적인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저는 당신이 더 침착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겠지만 오늘은 인내와 경청에 대한 교훈도 얻었으면 해요. 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정성을 느꼈다. 한 여사는 운전기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좀 더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당신, 오늘 일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같은 태도로 계속 행동한다면 오래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한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김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나이든 남성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김 어르신, 이 채소들은 어르신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상하고 망가진 채소와 달걀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어르신의 일에 대한 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고집스러웠다. 그녀는 지갑에서 큰 지폐를 꺼내 김 어르신의 손에 건넸다. 이건 제가 채소를 사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어르신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손에 든 지폐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선의에서 비롯된 따뜻함이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한 여사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어렵게 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이 세상이 이미 충분히 가혹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을 뿐이에요. 모두가 친절함을 베풀 줄 안다면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날 아침, 군중이 점점 흩어진 후 김 씨와 지호는 남은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 씨의 동작은 아주 느렸고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가슴이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후 김 씨는 아들에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이 세상은 책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비도 필요하단다. 아버지 보기엔 오늘 내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구나, 맞지? 지호는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색함과 함께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 씨께서 가르쳐 주신 건 때로는 화를 내거나 물질적인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침착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너는 아직 젊고 배워야 할 게 많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항상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갈 줄 아니까. 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버지의 말이 자신에게 오래도록 남을 교훈임을 느꼈다. 뜻밖의 만남. 두 부자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한 씨의 차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차에서 다시 내린 한 씨는 손에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지호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호는 약간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한 씨는 명함을 건네며 천천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당신은 책임감 있는 아들이군요. 당신이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태도는 다소 급했지만 솔직함과 결단력은 매우 귀중한 자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직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지은 한 그룹 CEO. 한 그룹의 대표이사님이세요. 지호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을 담아 물었다. 한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단지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기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알 뿐입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어주신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잘 해낼 거라 믿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비와 겸손을 유지하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것입니다. 인생의 변화. 그날 저녁,
두 부자는 작은 집의 오래된 나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노란 불빛이 명함에 새겨진 글씨를 비추며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아버지, 지호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제가 도전해 봐야 할까요? 그녀가 기회를 준다면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얘 안 되겠니? 하지만 기억하렴. 아무도 우리를 계속 도와줄 순 없어. 그녀가 기회를 준다면 너의 능력과 선함으로 직접 해내야 한단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이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끝에 그는 서울의 한 그룹 본사에서 면담을 위한 초대를 받았다. 시간이 흘러가며 지호는 한 그룹에서의 업무에 점차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한 회장의 지도 아래 그는 전문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성숙해졌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지호는 새로운 교훈과 친절한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과 자비의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들을 전했다. 어느 봄날 아침, 마을 곳곳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김 선생님은 집 앞 현관에 앉아 뜨거운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봄바람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쳐 지나며 뒷마당 채소밭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를 실어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문 앞에 멈추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지은 회장이었다. 여전히 우아한 태도와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 길이 괜찮아서 잠시 들렀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은 급히 일어나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아, 한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와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한 회장은 작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그녀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단지 인사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지호에게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회장과 김 선생님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소박한 삶을 들려주었고, 한 회장은 회사에서 지호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 아시나요? 한 회장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호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친절함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 아들이 한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는 한 회장님께 많은 귀중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 저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어릴 적부터 지호에게 책임감과 자비를 가르쳐 주셨기에 지금의 지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한창일 때 지호가 집에 들어섰다. 한 회장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곧바로 인사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께 무슨 말씀이라도 하셨나요? 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 쪽을 가리켰다. 앉으세요.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호가 앉자 한 회장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단순히 인사뿐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호 씨, 당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새 프로젝트 팀 리더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임명 계약서입니다. 지호는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회장님,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한 회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호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사람을 진실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제가 찾고 있는 리더의 자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아들을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지호야,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항상 믿어왔다. 오늘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떠나기 전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김 선생님과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한 미소로 가득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선생님, 지호 씨, 저는 항상 친절함이 씨앗과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곳에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고 퍼져나갑니다. 선생님과 지호 씨는 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솔하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회장님, 회장님의 친절함은 저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지호는 앞으로 나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회장님처럼 친절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다. 차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갔지만 그녀의 모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녀의 친절함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회에서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을 깨달았다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구나. 내 아들은 이제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어. 한지은 씨의 방문 이후 김 씨 부자의 삶은 평온하면서도 의미 있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매일 지호는 한 그룹의 사무실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했다. 그는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한지은 씨에게서 배운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 주의 시작인 어느 아침, 지호가 해외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동료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고 손에는 구겨진 자료 뭉치를 들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의 재무 보고서를 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의 전에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담긴 걱정을 느꼈다. 그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그때 한지은 씨가 자신을 부드럽게 도와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괜찮아요. 서연 씨, 우선 진정하세요. 지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함께 한다면 반드시 시간 안에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호의 침착한 태도에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가 모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 지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편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김 씨는 여전히 채소를 재배하며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은 씨를 만난 이후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아침 작은 장터의 한 구석에서 오래된 상인인 채 씨가 김 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씨, 요즘 들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네요. 웃는 것도 많아지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요? 김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큰일은 없어요. 채 씨, 단지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니 삶이 더 가벼워졌을 뿐이에요. 아, 이 배추 좀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딴 건데 아주 달콤할 겁니다. 채 씨는 크게 웃으며 그의 손에서 배추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삶이 훨씬 편안해지죠. 그날 이후 김 씨는 장터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채소 상인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따뜻함을 전하는 친구로 자리 잡았다. 한 그룹의 사무실에서 한지은 씨는 기업의 힘을 이용해 공동체를 돕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지호를 포함한 경영진을 소집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저는 우리 회사가 농촌의 어려운 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소규모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생산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지은 씨가 선언했다.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설렜다. 그는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모님, 정말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이런 지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지호.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주길 바란다.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팀을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한 그룹의 농민 지원 프로젝트는 점차 현실화되어 농촌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인 지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보냅니다. 진심 어린 대화와 그가 마주한 희망이 깃든 눈빛은 그에게 친절함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안가 가까운 마을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지호는 큰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와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아버지 김 씨가 동행하며 단순히 지원뿐 아니라 아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직접 느끼고자 했습니다. 지호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마을에서 채소를 키우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원금 덕분에 오래된 지붕을 고쳤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비바람을 걱정하지 않으신다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가진 친절함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란다. 모두가 너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런 일을 하지는 않지. 정말 대견하다. 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친절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맞다. 하지만 잊지 말 거라. 친절은 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도 비롯된단다. 너는 진심과 노력으로 그 가르침에 응답하기로 선택했잖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멀리서 중년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 씨의 젊은 시절 사업 동료였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지호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분이 지호인가요? 정말 많이 컸군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라니 놀랍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제 아들 지호입니다. 지금 농민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 씨는 옆에 앉아 과거 농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때로 작은 수첩에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박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큰 장벽을 넘기 어려울 때도 있더군요. 지호는 공감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박 선생님.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점차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 나무로 자라게 하듯이요. 한 그룹 본사로 돌아온 지호는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경영진 간의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의 농민 대표들을 초대했으며 김 씨와 박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은 따뜻하면서도 격식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선생님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절히 퍼져나가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호와 그의 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작은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 세상은 항상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김 씨도 초대받아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농부로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과 지호 같은 사람들 덕분에 친절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선생님은 지호를 가까이 불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호,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랑을 전하는 여정에는 끝이 없단다. 내가 훌륭한 시작을 했고 나는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낼 거라 믿는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받은 기회뿐만 아니라 친절함에 대한 가르침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처럼 좋은 씨앗을 계속 심겠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집으로 돌아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와 함께 앉아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절함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 만족의 빛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단다. 내가 믿기로 내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숲이 되어 꽃을 피우는 날이 올 거야. 지호의 프로젝트는 2년 차에 접어들며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에 어려움에 빠져있던 마을들이 이제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주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단결하여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초여름날, 지호는 한지은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호와 그의 팀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호야, 너를 만나고 싶구나. 전화 너머 한지은 여사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단다. 그날 오후, 지호는 한지은 여사의 사무실로 갔다.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돈된 책장과 벽에 걸린 평화로운 풍경화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여사는 지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았다. 지호야, 너도 알겠지만 여사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해낸 일들은 내 초기 기대를 훨씬 넘어섰단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내가 단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믿으며 일을 해왔다는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맞습니다. 주민들의 웃음과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단순히 일을 끝내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지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프로젝트란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이야.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할 거야. 할 준비가 됐니? 지호는 서류를 열어 첫 몇 장을 읽었다. 전국적인 커뮤니티 지원 센터 체인을 구축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직업을 배우고 재정적 지원을 받고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한 여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은 여사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호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부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아버지, 이번에는 몇몇 마을만 돕는 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저는 더 큰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아요. 김 씨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야, 너는 옳은 길을 선택했구나. 너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더 성장하게 할 거야. 아버지는 내가 해낼 것을 믿는다. 새 프로젝트는 빠르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각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질 때마다 지호와 그의 팀은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런 행사 중 하나에서 지호는 자신이 처음 조사했던 마을의 최 여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받은 도움을 이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끝없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선한 마음은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늦가을 날, 온 마을 길을 노랗게 물들인 나뭇잎들로 가득한 날, 지호는 한지은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지호야,
내가 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단다. 이번 주말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가보자. 주말이 되자 지호는 한 할머니와 함께 도시 외곽에 새로 지어진 지역으로 향했다. 그의 눈앞에는 김동일 커뮤니티 센터라고 쓰인 글씨가 선명한 현대적인 건물이 서 있었다. 지호의 가슴은 갑자기 멈춘 듯했고 그의 발걸음은 멈춰 섰다. 할머니, 이게 뭐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호야, 이건 너희 아버지 김 씨를 위한 선물이란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전해준 가치를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 너희 아버지는 단순히 첫 번째 친절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감이 된 분이시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지호는 이미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김 씨는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들을 보자 김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건가요? 지호는 다가가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감정에 젖어 있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란다, 지호야.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거란다. 새롭게 시작할 곳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거지. 마치 아버지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지만 너 덕분에 내가 했던 작은 일들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한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믿어. 김 씨 같은 분이 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친절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란 걸 말이야. 이 건물은 새로운 씨앗들이 심어질 시작점이 될 거야.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할머니,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씨앗들을 계속 심어 나가겠습니다. 개관식은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농부들, 동료들, 그리고 지호의 친구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했다. 사람들은 친절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거리에 떨어진 채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프로젝트들까지. 행사가 끝난 후 지호와 김 씨는 함께 센터의 발코니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주민들이 건물 안에서 활발히 첫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야, 너는 아버지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단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가 항상 믿어왔던 것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거야. 친절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야. 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아직도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부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이 함께 심은 친절의 숲은 이제 강한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앞으로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열려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나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친절의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큰 숲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 단,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심기만 한다면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진 채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의 긴 여정을 써내려갔다. 그것은 친절, 성장,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일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여정이었다.